예, 9월, 아니다, 8월 20일, 8월 20일, 그냥 시황방송입니다. 시황방송. 시황방송이고, 어, 또 종목 가지고 계신 거, 이것도, 글자로 답변을 드리면 그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아, 예, 젊은이님, 지금 목이 이상합니다. 목이, 잠깐만요. 아, 목에 뭐가 낀 것처럼, 창라떼님은 누구신지 모르겠네. 예, 지금 목이 약간 이상합니다. 이상한데 그냥 이상한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어, 그냥 시황 방송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목 질문하시는 거 있으면 그 방송으로 전달을 드리면 좀 다시 잘 될 것 같아서 방송을 합니다. 피곤하신 분들은 그냥 쉬시고,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뭐 배워보겠다 이런 분들은 하셔도 되고, 예. 예, 제가 지금 요 회원님들 중에서 솔로몬 밴드 유료 밴드입니다. 솔로몬 밴드 회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아니면 그냥 모바일로 듣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신데, 어, 제가 지수에 대해서 주의를 드린 게 언제죠? 이제 지수 조심해야 된다. 라고 주의를 드린 게 언젠지, 솔로몬 밴드 회원님 한번 답변해 보실랍니까? 아, 예, 맞습니다. 인버스 물어보신 분, 예, 예, 맞습니다. 아, 제가, 7월, 그때는 여기고, 지금 젊은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월에 지수 조심하자, 그 말씀드리면 여기고, 여기. 이 말고, 이때는 또 고점을 돌파하면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건데, 그 말고, 최근에, 예, 어, 지난주 한 화요일쯤 됐을 겁니다. 지난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제가 그 닉네임을 기억을 못 하겠네요. 예, 11일쯤, 예, 11일쯤 닉네임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 그분이, 예, 인버스를 매수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하시길래, 그날 한 이쯤 될 겁니다, 이쯤. 11일입니까? 예, 예. 이날, 예, 그때부터 저는, 지수에 대해서 조심해라. 지수 조심해라. 지수에 대해서 조심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차트를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예, 이때쯤입니다. 이때쯤. 예, 이때쯤인데, 아직은 이럴 때는 아주 지수가 추세를 타고 가고 있죠. 예, 가고 있을 때는 그냥 간다에 베팅하는 게 맞는데, 간다에 베팅하는 게 맞는데, 이런 그냥 가고 있을 때 간다에 베팅하는 이런 베팅 방식은 가다가 끊기면 팔 수 있어야 되죠. 팔 수 있어야. 지금 저 목소리가 잘 들립니까? 예, 들리면 누가 한두 분만 타이핑을 좀 해볼게요. 예, 예, 리플로님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지수가 이때는 잘 치고 가고 있으니까 일단 따라가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러면 어떻게 되면 지수가 이탈한 거니까 그때는 비중을 줄이자라고 말씀드린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 비중을 줄이자라고 말씀드린 게 1차트 기준으로 말씀드린 게 하나가 있고 분차트 기준으로 말씀드린 게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신 분?
솔로몬 밴드 회원님 중에서 기억나시는 분. 예, 45분, 예, 맞습니다. 예, 45분 차트. 카루시님, 카루시님, 솔로몬 밴드에서는 다른 닉네임을 쓰시는 것 같은데, 카루시님, 45분 차트, 45분 차트, 뭐 이탈하면, 45분 차트 어디를 이탈하면, 45분 차트에도 11선이 있고, 21선이 있고, 뭐, 35일선이 있고, 60일선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21선이 아니고 20선. 21은 1, 예, 철판님. 철판님 오셨네요. 철판님 오셨네. 예, 45분 차트 20선. 45분 차트 20선을 이탈하면 비중을 줄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45분 차트 20선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차트를 좀 더 밝은 차트를 하나 열어볼게요. 자, 이런 자리가 제가 지난주부터 예, 맞습니다. 앞날이 장창님, 좋네요. 이게 훨씬 좋네요. 그 닉네임이 훨씬 좋습니다. 철파님, 낚시하면 가야 되는데 제가 연락을 못 드리면 죄송합니다. 예, 어, 이 지금 그 차트 보이는데 보면 이게 지금 코스닥 지수 차트 45분 차트를 불러온 겁니다. 45분 차트를 불러온 거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진한 색깔 시꺼먼 거. 좀 더 진하게 해볼게요. 좀 더 잘 보이게. 더 잘 보이게 진하게 해볼게요. 이게 제일 진하네요. 예. 이게 진한 선, 이게 시꺼먼 굵은 선, 요거 이탈하면 비중을 줄이자, 주식 비중을 줄여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번 뒤로 쭉 가볼게요. 조금 키워가지고. 자, 그러면 언제 이 줄이느냐? 자, 가봅시다. 자, 아직은 괜찮죠, 아직은. 아직은 괜찮은데, 이탈했죠?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잠깐만 좀 키워볼게요. 키워볼게요. 보이십니까? 이탈한 게 보이십니까? 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탈할 때 비중을 줄이는 게 맞고, 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개별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개별 종목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수 따라, 이 주식 투자라는 거는 지수 따라 투자 비중을 완전 달리 해야 되거든요. 이 지수가 상승할 때 이럴 때는 좀 풀베팅하고 신용도 좀 쓰고 이래 하는 건데, 지수가 꺾이면 그러다가는 큰일 나죠. 그럴 때는 주식 투자 비중을 확 줄여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는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여기 지금 까맣고 진한 선, 이 선 이탈하면 주식 비중을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서 이렇게 딱 이탈했으니까, 이게 11일이네요, 11일. 이날이니까, 이날 주식 비중을 줄이시는 게 제일 좋고, 자, 그다음 한번 훑어봅시다. 지나가 볼게요. 근데 이런 날은 주식 비중을 잘 못 줄입니다. 사람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던 추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 잘 줄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이탈하는 거니까.
자,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어, 기법반 회원님들은 그 처음 이탈하는 거 하고 두 번째 이탈하는 게 얼마나 많이 다른지 잘 아실 겁니다. 예. 자, 그럼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뚝 떨어졌죠? 예, 이날 지수가 완전 급락했네요. 자, 그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럼 이날 팔지 않았다고 해서 매도할 기회가 없었냐?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기법반 회원들 질문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렇게 아까 다시. 자, 여기서 이탈할 때 팔면 좋은데, 못 팔았다. 이렇게 됐는데 못 팔았다. 못 팔았다.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점점점 반등이 나온다. 이러면 어째야 됩니까? 이런 자리. 자, 질문입니다. 질문. 이런 자리. 이럴 때, 이럴 때는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아,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역시 기법반 회원님들 역시.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훑어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한 100 몇 분 되는데, 어, 물론 뭐 자기 나름의 투자 방식이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만 잘 익혀놔도 주식으로 돈 잃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자기 고집대로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저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이런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줄이자고 저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반등 나온다. 반등 나올 때마다 비중을 일단 줄여놓자. 전고점까지 갔네. 근데 여기는 이게 중요한 자리죠. 뚫고 가면 이 노란색, 이 지금 그 움직이는 노란색입니다. 이 움직이는 노란색 이 저항대를 뚫고 가면 그러면 다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고 만약 예측을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예측이 아닙니다. 아니라, 만약 이게 여기서 이렇게 만약 꺾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올라가면, 이렇게 바로 치고 올라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터지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뭐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 그렇죠. 쌍봉이 만들어지는, 이렇게 쌍봉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쌍봉이. 예. 그러면 쌍봉이 만들어지면, 여기 자체를, 이 외봉, 자, 여기 볼게요. 이렇게 외봉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작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조금 키워볼게요. 이렇게 그냥 이만하게 할게요. 그냥 크게. 이렇게 외봉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외봉일 때 뚝 떨어지는 건 사면 반등 나온다고. 외봉일 때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는, 아이고, 뚝 떨어지는 거는 이렇게 사놓으면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수는 특히 그렇습니다. 지수는 단봉으로 꺾이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처음 이탈할 때는 못 팔아도 이렇게 반등 나오고 다시 밀리면 이때는 진짜 팔아야죠. 이게 진짜 팔아야죠. 아이고, 이 뭐 차트가 또 이상해졌다. 뭐가 없어져 버렸네. 아이, 참. 잠깐만요. 지표 추가.
이동 평균선, 여기 있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깐만. 이게, 이평선이 지워져 버리니까 이 설정을 다시, 자, 다시 차트를, 이평선을 다시 넣어 왔습니다. 예, 잘 보자. 반등 나올 때마다 비중을 줄여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게 쌍봉 맞고 떨어지면, 그때 이럴 때, 이렇게 쌍봉 맞고 떨어지는 이런 자리, 두 번째 이탈하는 이런 자리는 진짜 목숨 걸고 팔아야 되는 거죠. 이런 자리는 진짜 잘 팔아야죠. 여기, 자, 다시 강조합니다. 여기 이렇게 처음 이탈하는 자리, 처음 이탈하는 자리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지수는 단봉, 외봉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가다가 툭 떨어지면 사놓으면 반등 나옵니다. 반등 나오는 경우가 한 80% 이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여기 움직이는 사각형입니다. 이런 자리, 이렇게 정고점을 넘지 못하고 두 번째 이탈하는 이런 자리는 진짜 팔아야 되죠. 예, 쌍봉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지수로 보면, 코스닥 지수로 보면 851 부근입니다. 851 부근. 그리고 지금은, 이럴 때 팔면 좋고, 이럴 때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지금 어떡할까요? 지금은 주식이 반등이 나올 때마다 계속 팔아야 합니다. 반등이 나올 때마다. 자, 1차트로 한번 가볼게요. 1차트로. 지수가 예를 들면 내일 한 번 더 뚝 떨어진다. 지수가 내일 한 번 더 뚝 떨어지면, 그러면 다시, 어, 단기 반등,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샀다가 짧은 반등을 노리고 바로 파는, 예, 그런 단기 반등을 노린 단기 매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 내일 지수가 한 번 더 툭 떨어지면, 그러면 또 단기 반등을 노리는 단기 매수는 가능한데, 만약에 내일 또 바로 반등이 나온다. 이런 비중을 또 줄여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걱정하는 바는 그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바는, 고점 대비 지수가 많이 밀려서, 한 번 더 낙폭이 툭 생기면 또 다시 반등은 나올 겁니다. 반등은 나올 건데, 그 반등은 주식을 매수하는 게 아니고, 보유 주식을 매도 기회로 활용해야 됩니다. 매도 기회로. 이게 전달이 잘 되면 좋겠는데, 이게 또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는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도 이걸 말을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물론 뭐 이해를 안 하는 것도 있고, 자기 고집 때문에 이해를 안 하는 것도 있고, 일단 모르겠습니다.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내일부터 반등해서 쭉쭉쭉 올라가는 게 제일 좋죠. 그거는 뭐 누구나가 바라는 시나리오인데 시장이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럴 때 좀 조심하자. 꺾이면 줄이자 할 때 줄이든지 아니면 반등 나올 때 줄이든지 하시면 좋은데 지금 그 솔로몬 밴드에도 질문하시는 거 보면 지수에 대한 경계심은 별로 없죠. 회원님들이 지수에 대해서 그렇게 주의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원님들은 지수 따위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물론 테마주
테마주나 개별 세력주는 지수보다는 그 종목 자체의 습성, 종목 자체의 뉴스 때문에 더 많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예, 물론 그렇기도 한데 그 말도 맞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종목을 매매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종목도 지수가 급락하면 그런 종목도 조정폭이 깊어지거든요. 조정폭이 깊어지면 그럼 지수가 급락하면 예를 들면 내가 5% 단위로 분할 매수한다. 그러면 지수가 급락할 때는 5% 상승할 때랑 똑같이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비중을 더 적게 지식 주식 비중을 줄이라는 말은 이제 더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이미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은 반등할 때마다 주식 비중을 줄이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못 줄였으면 반등을 이용해서라도 줄여야 되는데 사람들도 그게 안 되거든요. 툭 떨어질 때 사서 반등 나올 때 팔면 되는데 툭 떨어질 때는 겁나서 못 사고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욕심나서 사거든요. 예,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참, 그 이야기를 하다 말았네. 물론 뭐 세력주나 테마주 같은 거는 그 종목의 뉴스나 그 종목 자체의 습성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그런 종목들도 지수가 급락하면 조정폭의 영향을 받습니다. 조정폭이 깊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지수가 급락할 때는 테마주나 뭐 세력주를 매매할 때도 더 밀릴 수도 있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이 분할 매수 폭을 더 넓게 잡든지 주식 비중 자체는 원래 적어야 되고 하락장이면 당연히 비중이 적어야죠.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원래는 내가 한 5분할 매수했다. 평소에 5분할 매수를 했다면 주식 지수가 꺾이면 그때는 뭐 7분할, 8분할 이렇게 더 여러 번 나눠서 분할 매수 하든지 하여튼 상승장과는 다른 대응을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젊은이님이 댓글에 뭐라고 댓글을 남기셨냐 하면, 회원님들 이 채팅창이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해야 보이네요. 예. 근데, 최근에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 주식을 생긴 안 하다가 옆에 누가 주식으로 돈 벌었다 이래서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주식시장에 처음 진입하신 분들은 이미 마음이 흥분되어 있거든요. 흥분. 옆에 친구 내가 봤을 때 저 삐리리한 그놈도 주식으로 돈 벌었단다. 야, 그 내가 하면 훨씬 더 잘 벌겠네. 그래서 흥분된 상태로 주식시장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런 말이 아예 먹히지가 않습니다. 왜 이미 마음속에 자기는 잘할 수 있고 옆에 내보다 덜 떨어진 그놈도 돈을 벌었다 하는데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그게 지수가 올라가서 벌었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수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주의를 드리는 거는, 이게 참, 이게 이렇게 제가 분차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 이걸 1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1차트로 보면 이게 지금 파랗게 차트를 키워볼게요. 저는 지수 차트는 11선, 11선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11선을 좀 이렇게 진하게 해놓거든요. 제일 진하게 해놓은 이게 21선이 아니고 11선입니다. 파란 거. 예, 더 진하게 해볼게요. 예, 이 지수 11선 이탈하거나 45분 차트 20선 이탈하면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말을 해놓고 왜 분차트를 이야기하냐 하면 1차트로 보면 이게 디테일하게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분차트로 이렇게 분차트를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자,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고 종목별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밴드 회원님들은 솔로몬 밴드에 질문하셔도 제가 방송 끝나고 나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기본 차트를 불러봐 보겠습니다. 종목 질문도 괜찮습니다. 종목 질문. 저 솔로몬 밴드에서도 지금 물려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물려있는 종목도 있는데 그것들 나중에 주가 매수하면 수익 내고 나올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기법반 회원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수가 이렇게 한번 더 툭 떨어지고 나면 그때 뭐 대충 사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보자. 그제 뭐 무슨 약품이었지? 국제약품이가. 예, 맞네요. 이런 것도 지금 그 차트에 보이는 잠깐만요. 예, 동그라미 조금 크게 해볼게요. 그 화면에 잘 안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자리 있죠. 여기. 이런 자리. 여기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추천을 드려봐. 이게 보자, 얼마나. 오늘도 장중에 상한가 구간까지 급등했는데, 뭐, 와, 77%네, 77%. 이 수치가 여러분들 화면으로 안 보일 것 같은데, 77% 이걸 뭐 통으로 다 먹지는 못할 거고, 통으로 다 먹지 못하고, 뭐, 중간에 20%를 먹든 30%를 먹든, 뭐 수익 내고 나왔으면 된 거죠. 예, 수익 내고 나왔으면 된 거고. 참. 그 왕양봉님, 이 수치도 보입니까? 이 수치. 이 수치도 보입니까? 제가 보는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크게 하니까 보이네요. 예, 77%. 저 종목 질문할 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자, 잠깐만요. 위에 JB 마스터님. 지금 C1파 하락 장세인데 1파가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아서 불안하네요. 반등은 하겠지만. 질문이 아니네요. 예. C1파, C1파가 뭐죠? 하락 1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 메디톡스 사다 보니 비중이 40%만 돼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단. 참. 저, 왕양봉이님, 아니면 다른 밴드 효댕님, 다른 밴드 회원님들, 제가 추천드리는 한 종목, 한 종목의 최대 비중을 저는 얼마로 추천드리고 있죠? 한 종목 최대 비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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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저는 한 종목 최대 비중을 33%, 이게 3등분 이상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45% 사놨다. 이러면 저랑 이게 뭐가 너무 안 맞는 거죠. 일단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메리톡스,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밀리면 더 살 건데. 자, 보이시다. 밀리면 더 살 건데, 그, 가즈아님은 이미 45%를 샀어.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한 21만원 정도까지 예를 들면 밀린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2차 매수를 할 건데,
메디토스 이거 이만큼 밀리면 가즈아님은 비중 45%에 저 위에서 몰렸기 때문에 이쯤 되면 제가 더 사자하고 사인을 드려도 아마 매수 못할걸요. 안 사실걸요. 겁이 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종목 최대 비중을 33% 넘지 말자라고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또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게시글에다가 이렇게 하라고 다 적어놨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뭐 좀 그렇긴 하네요. 일단 뭐 자기가 책임지는 거니까 그러면 나중에 가즈아님 그러면 다른 종목 하지 마시고 이 종목을 좀 세게 지르나 생각하시고 오버베팅이죠. 제가 제가 한 종목 최대 비중 33% 추천을 드리는데 님은 그 가즈아님은 이미 45% 샀으니까 다른 종목 하지 마시고 이 종목에다가 좀 과베팅을 해본다 생각하시고 좀 더 밀리면 사고 제가 자리를 봐드릴 텐데 만약 그렇게 대응이 안 되면 지금 기준으로는 한 21만 3천원 21만 2천원 예 21만 2천원 정도 오면 더 살 겁니다. 물론 요까지 안 오고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조정이 마무리되는 신호가 나와야 더 사는 거고 지금은 가격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거고 이 상황 저 상황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 거죠. 예 됐습니다. 가즈아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철판 123님 단기 매매 손절의 기본 원칙은 3분 20선과 전 저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죠. 철판님 단기 매매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밀릴 때 사는 어, 철판님은 그냥 대충 설명하면 아시겠네요. 21선 척키스 같은 거 이해하시죠? 21선 척키스 같은 이런 거는 밀릴 때 사기 때문에 밀릴 때 사는 그거는 내가 예상한 지지선 이탈하면 팔리는 겁니다. 그거는 3분 20선의 기준이 아니고 전 저점의 기준도 아니죠. 예, 그거는 밀릴 때 사는 거는 내가 여기를 지지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근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파는 거고 3분 20선 요 기준은 뭐냐 하면 요 기준은 이미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매도할 때 저는 그 기준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그리고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을 3분 20선 3분 차트 20선 말하는 거죠. 그 바짝 붙여서 매수했다. 그럴 때는 이탈하면 팔면 되고 그 다음에 전저점 기준 이거는 전저점 바닥 다지는 걸 보고 돌아섰다. 돌아서는 걸 보고 샀을 때 이럴 때는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가 전저점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전저점 이탈하면 파는 거고 네, 철판님 이해하셨죠? 어느 하나다 손절선이 어느 하나다 이게 아니고 제일 큰 기준은 내가 이 종목을 왜 매수하는지라고 그걸 생각해 보시면 손절 기준은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예, 코스모화학 자 코스모화학은 여기 지금 여기 보이는 데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이는데 여기 아니네. 죄송합니다. 동그라미를 움직여야 되는데 예, 조금 키워볼게요. 잘 안 보이니까 여기 저는 이런 자리에서 중장기로 매수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런 자리. 그래서 처음 여기 추천드려서는 한 100% 가까이 100% 정도 상승했고 여기 추천드려서는 지금 이것도 100% 이상 수익이 났네요. 100% 이상 수익이 났는데 근데 이걸 이 위에서 저는 이런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올라가 버리면 저는 거의 말을 안 합니다. 그냥 냅둬둡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말을 안 해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냥 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 자꾸 이야기를 하면 가지고 있던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팔아버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올라가면 저는 아예 그냥 거의 말을 안 합니다. 저는 이게 그 반대로 손절은 계속 강조하죠. 손절하자, 손절하자. 제가 추천드리고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이유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코스모화학, 잠깐만요. 요거 그냥 사도 됩니다. 발리슈님, 이거는 중장기로 추천드려가 이미 수익이 나 있는데, 발리슈님은 이제 걱정해서 물어보시는 걸 보니까, 뭐 대충 이 정도 어디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정도. 예, 질문하시는 걸 보면, 솔로몬 밴드 회원님이 아니신 것 같네요. 예. 이 정도 어디에서 매수를 하신 모양인데, 아니다. 여기 사셨겠네, 여기서. 여기 사셨겠네. 여기 사놓으니까 지금 이제 물렸으니까 걱정돼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비중이 많지 않으면 주가가 밀릴 때 살살 사시면 됩니다. 주가 밀릴 때 살살 사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KNN은 오늘 뭐 50원인가 55원인가 1750원이네요. 예. 오늘 1750원 밑으로 사자라고 말씀드렸죠. 예. 사자고 이게 손절가는 1620원, 1600원 정도, 16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1750원부터 밑으로 이렇게 사자고 말씀드렸는데, 뭐 조금 수익 나고 마감했네요. 예. 발리슈님 답변이 됐습니까? 잠깐만, 글이 위로 밀려 올라가서 제가 글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발리슈님 글 다음 거부터 답변을 드릴게요. 발리슈님의 코성우 화학과 KNN 답변 드렸습니다. 비중을 줄이는 기준이 내일도 45분 기준인가요? 아니죠. 금방 말씀드리죠. 이제는 몇 분 기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반등할 때마다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45분 기준 그거는 올라가고 있다가 꺾이는 기준을 45분 차트 20선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은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주식 비중을 줄여놓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바님, 일반적으로 단타 3분 20선 저는 많이 보고요. 예, 맞습니다. 예, 바바님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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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맞습니다. 예. 그 종목마다 속도가 다르죠.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속도하고, 이런 뭐 KNN이나 이런 개별주가 움직이는 속도가 같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종목 따라 잘 들어맞는 선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차트 몇 개만 탁탁탁 펼쳐보면 한 15초, 20초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코스피 60분봉, 코스닥 3분봉. 그건 뭔 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은고원이님, 에이텍이나 에이텍TI는 내일 밀리면 또 사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은이 OCI, 제 유튜브 방송 보신단 말이에요. OCI도, OCI 첫 번째, 여기,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처음에는 OCI를 45,000원 이하에 추천드렸습니다. 45,000원 이하. 이건 솔로몬 밴드에서 중장기로 추천드린 겁니다. 45,000원 이하에 추천드렸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 자리, 이 지금 움직이는 동글동글한 움직이는 자리, 여기서 또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은 한 이 정도에서 했죠. 이 정도.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했죠. 예. 그래서, 뭐 약간, 뭐 조금 물려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예, 그런 분들도, 이 OCI도 주가가 밀릴 때 슬슬 사시면 됩니다. 고은고원이님,
ATEC은 중장기로 사는 거 아니고 ATEC은 다음 주에 팔려고 사는 거고 OCI는 자꾸 위로 올라가기를 기도하지 말고 주가가 자꾸 밀리기를 기도하십시오. 주가가 자꾸 밀리기를 기도해서 밀릴 때마다 슬슬 사시면 됩니다. JB 마스터님, 어차피 올라갈 종목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 있긴 있죠. 예. 그거는 뭐, 행님들 종목 그렇죠. 예. 한국 바이오젠. 오늘 매매했던 종목 아닌가요? 맞네요. 오늘 매매했던 종목 맞네요. 예. 이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안 나. 종목명이 생각이 안 나. 한국 바이오젠 오늘 양봉 길어질 때 오늘 한 5점 몇 프로 올라갔는데 오늘 양봉 길어질 때 매도했죠. 이거는 왜 이거 오늘 음봉일 때 오늘 시가 안에서 오늘 저가가 3.8% 저가가 3.8%인데 마이너스 3% 정도일 때 제가 매수 추천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5.6%까지 갔으니까 한 8, 9% 이상 올라간 거죠. 수익이 났으니까 일단 팔아두자고 말씀드렸고, 재매수 의견을 드렸고, 오늘 재매수 안 한 분들은 내일 음봉일 때, 음봉, 음봉이 뭔지 알죠? 음봉. 시가보다 종가가 낮을 때. 종가는 장 마감 후에 종가고, 장중에는 시가보다 현재가가 낮으면 그걸 음봉이라고 하죠. 이거 내일 음봉일 때, 내일 시가 대비 주가가 밀리면, 없는 분들 1차 매수 하셔도 됩니다. 네, 아담 150553님, 예. 그 다음에 용용이님, SFA는 어떻게 보시나요? 빠지만 너무 빠져. SFA는 저는 SFA는 여기 표시되어 있네요. 저는 이 손절가를 드렸습니다. 이게 여기 어제 저가가 32,400원인데 예, 근데 저는 손절가를 32,300원으로 드렸거든요. 32,300원. 예, 어제는 손절이 안 됐고 오늘은 손절이 나갔죠. 예. 32,300원 이탈하면 일단 팔아놓자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예. 근데 좋은 뉴스가 있으면 대부분 손절이 안 되거든요. 이런 좋은 뉴스가 있다 이러면 손절이 잘 안 돼서 손절 안 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뉴스를 별로 잘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뉴스하고 차트하고 부딪힐 때는 저는 차트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32,300원, 잠깐만 이게 얼마죠? 저가, 32,300원 이탈하면 팔아놓자고 의견을 드렸고, 손절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손절하신 분도 계시고, 또는, 비중이